광주 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첨단 3지구 산단 조성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KTX와 SR-T 등 호남 고속철에 탑승객이 몰리고 있지만 열차편은 적고 안전 우려도 나옵니다. 주말 특실은 한 달 전 예매도 어렵습니다. 기동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전남 16개 군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이 이뤄집니다. 오늘부터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연장되고 모임 인원도 10명으로 확대됐습니다.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인공지능 산업을 미래 중심 산업으로 정한 광주시가 첨단 3지구에 관련 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단의 주택, 상업용지 조성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 309 개발 예정지입니다. 지난 8월 광주 도시공사는 이곳 33만 평 용지 조성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공사 규모는 450억 원밖에 되지 않지만 용지 공사를 한 건설업체에게 3,800여 세대의 아파트 건설권을 주기로 해 건설업계에 높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공모 조건이 공개된 뒤 특정 업체 밀어주기라는 의혹이 쏟아졌습니다. 광주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공모 평가 기준표입니다. 건축 시공 실적 만점 기준은 5조 원, 유동 비율은 200%로 잡았습니다. 건축 시공 실적이 국내 10대 대형 건설사들만 참여가 가능한 수준인데 하지만 진행 중인 공사가 많은 대형 건설사들은 대부분 유동 비율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기반 조성을 하는 토목공사가 주요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토목공사 실적의 만점 기준은 5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이 공모 기준이 특정 건설사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건축 5조를 하는 경우는 거의 메이저들만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점 받게끔 200% 이상을 해버린 겁니다. 만점 45점을 받고 거기에 점수가 떨어지는 등락폭이 굉장히 폭이 커요. 메이저 건설사들은 못 들어오는 거죠. 실제 공모에 입찰한 곳도 의혹을 받는 건설업체가 참여한 컨소시엄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나라장터 등 일반적인 공공입찰에서 응찰자가 한 곳뿐이면 재공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 곳만 입찰을 하더라도 심사를 진행한다는 조항을 미리 포함시켜놨고 최종 업체 선정 결과 발표만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광주도시공사는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신용도와 시공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평가 지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단독 참여한 경우에는 민간투자법을 준용해서 선정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였고 다수의 공모 사업에서도 단독 참여 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4조 원 규모의 광주 평동 중공업 개발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였다가 첨단 3지구 입찰 2달 전인 지난 6월 사업이 백지화되자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개통한 지 6년이 지난 호남 고속철이 빠른 속도로 수도권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들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성에 비해 서비스는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사고는 잇따랐고 열차 편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부실공사 구간까지 많은 것으로 나타나 탑승객들의 안전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기동탐사부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겨울 첫 운행에 나선 SR-T 호남선 열차. 2017년 12건이었던 열차 지연 건수는 올해 8월까지 44건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SR-T 경부선 열차의 증가폭 1.4배보다 훨씬 큰 수치입니다. 이번 계기에 모두 한번 살펴봐서 국민들에게 혹시 불편함을 초래한 부분이 있지는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남 전라선과 경부선의 편수 차이는 여전했습니다. 호남 전라선의 일일 운행 횟수는 124회로 경부선보다 61회나 적었습니다. 특히 주말의 경우 운행 횟수가 70회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주말에는 거의 안 다녀요. 노인들이 일 없는데 뭐 주말에 복잡할 때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KTX 호남선 승차율은 경부선보다 높고 전라선의 경우 10%포인트나 높은 상황.
날마다 일반석 탑승권 구하기 전쟁이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특히 특실의 경우 공급이 부족해 한 달 전 예약도 어려울 정도여서 일부에서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리가 없을 때가 많아가지고 그냥 멀리 가거나 할 때는 2, 3일 전에 예매를 하는 편이. 호남 고속철 1단계 개통 이후 콘크리트 궤도 구간 55km 중 24km, 97곳에서 침하가 발생했습니다. 부실 공사가 상대적으로 많아 탑승객의 안전 위험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된 고속철이 노선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이동 시간을 단축시킨 고속철. 하지만 서비스 개선은 거북이 걸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KBC 기동탐사부 신민지입니다. 행정안전부가 해남과 강진 등 전남 16개 군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정부가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인구 감소 지역을 공식적으로 지정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만큼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서울방송본부 정의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은 전국적으로 89곳입니다. 이 중 전남이 16곳으로 경북과 함께 가장 많습니다. 목포와 여수 등 5개 시와 전남 도청에 있는 무안군을 뺀 전남 군 지역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전남의 소멸 위험 지수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0.418. 여성 인구가 고령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데다 앞으로 30년 뒤 소멸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16개 군은 앞으로 행정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해 맞춤형 지원에 나서는 한편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통해 내년부터 89개 인구 감소 지역에 10년간 매년 1조 원씩 지원하고 2조 5,600억 원 규모의 국고 보조금 등을 투입합니다. 지자체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구 소멸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속도를 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은 모두 5개.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자연 감소와 함께 사회적 유출을 막기 위한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역 개발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수요를 고려한 종합적 특례를 반영하고 생활인구 등 새로운 인구 개념도 관계부처 및 국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제도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을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이 첫 시행인 만큼 앞으로 2년간 상황을 지켜본 뒤 추가 지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정의진입니다. 정부가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를 아랍에미리트에 양보하기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전라남도가 추진해온 남해안 남중권 유치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외교부는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아랍에미리트에 양보하고 다음 아시아에서 열리는 2028년 33회 총회 유치에 협력을 얻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아쉬움을 나타내며 지난 13년간 유치를 위한 도민들의 염원을 고려해 COP33 유치 도시로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COP33 유치와 기후변화 대응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전환하는 한편 남해안 남중권을 기후변화 대응 선도지구로 지정하고 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최대 10명으로 늘어나고 식당 영업이 자정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벗어나 일상으로의 회복이 가까워진 건데요. 음식점과 호텔, 여행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식당 폐업을 고민해보지 않은 날이 없다는 김효석 씨. 다시 밤 12시까지 영업을 하게 됐고 다음 달이면 일상 회복이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취를 감췄던 저녁 단체 예약도 이번 주 들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 전주 주말까지는 전혀 이렇게 안 좋았었는데 저번 주말부터 해서 예약도 잡히고 많이 오시고 당장 오늘부터 이제 모임 예약들을 좀 잡으셨어요.
호텔업계도 성큼 다가온 위드 코로나 준비에 분주합니다. 광주의 한 호텔은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을 호텔 로비에 설치하는 등 고객 맞이에 공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호텔 영업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저희 호텔에서는 그간 주말 위주로 운영하던 레스토랑 영업을 정상 영업으로 복귀시키고 맞춤형 호캉스 패키지 개발 출시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행업계에는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에 여행 상품을 묻는 고객들의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가고 싶어 하시는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 3월 정도면은 그래도 불안하긴 해도 그래도 한 50% 정도는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입니다.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백신 접종도 순조롭습니다.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70%를 넘어섰고 광주도 64%가 접종을 끝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광주는 지난 14일 1일 확진자 6명을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15일 6명, 16일 9명, 어제 4명 등 나흘째 코로나19 1일 확진자가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전남도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 9명을 기록하며 지난 9일 이후 8일 만에 1일 확진자 수가 1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광주에서 3명, 전남에서 4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내일은 현대사의 비극인 여순 사건이 발생한 지 꼭 73년이 되는 날인데요. 우리와 같은 아픈 역사를 지닌 제주 지역 학생들이 여순 사건 유적지를 찾아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함께 나눴습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오랜 시간 묻혔던 그날의 진상규명을 위한 힘겨운 첫발을 뗀 가운데 여수에서 합동 추념식도 열립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순 사건 위령비를 찾은 제주 지역 학생들이 묵념을 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립니다. 제주 4.3 사건이 발단이 돼 대규모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여순 11구와 4.3 같은 비극적인 과거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성장하고 노력하는 세대가 되고 싶습니다. 제주 지역 교원과 학생 40여 명이 여순 사건 73주년을 앞두고 2박 3일 동안의 일정으로 여수와 순천을 돌며 현장 답사에 나섰습니다. 14연대 주둔지와 형제묘 등 사건의 유적지를 답사하며 73년 전에 일어났던 비극과 갈등의 역사를 되짚었습니다. 여순 11구와 함께 하는 이런 공동 수업을 또 하게 되면서 이제 생각이 좀 바뀐 게 이제 4.3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 이런 아픔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또 깨닫게 된 거예요.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4.3 행사를 앞두고 전남 교원과 학생들이 제주를 찾은 데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아이들의 우정이 이제 확대돼서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이 의미를 알고 뜻을 기리고 이를 통해서 특히 우리 학생들이 평화와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오랜 시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한 아픔이었던 여순 사건. 70여 년 만에 진실과 명예회복을 위한 첫 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내일은 여수 이순신 광장에서 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제73주년 합동 추념식이 진행됩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나주시가 SRF 연료 사용 허가를 취소하면서 혁신도시 SRF 열병합 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시민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장하고 광주시의 자체 처리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난방공사의 생활쓰레기 고형연료 SRF의 사용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장성군 물류센터에 임시 야적 중인 SRF 연료에 대한 품질 검사에서 수분과 납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이 났고 난방공사 측이 2017년 최초 사용 신고 당시에도 품질 문제를 알면서 나주시에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난방공사 측은 나주시의 SRF 연료 사용 허가 취소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소송에 즉각 나서겠다고 밝혀 SRF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도심 도로를 달리던 크레인이 육교에 부딪혀 육교 상판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광주시 북구 금남로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육교 아래를 지나던 크레인이 육교 상판과 부딪히면서 상판 구조물들이 부서져 도로에 떨어졌습니다.
경찰은 크레인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의 한 관광시설에서 이달 들어 두 차례나 짚라인이 공중에 멈춰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여수시 돌산읍의 한 관광시설에서 짚라인이 공중에서 30분간 멈춰서는 사고가 났는데 해당 시설에서는 지난 4일에도 비슷한 사고가 나 소방대원에 의해 30대 남성이 구조된 적이 있습니다. 짚라인 시설은 관련법상 놀이기구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 대상이 아니고 지자체에서도 감독 권한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라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 현장 실습생 사망과 관련해 다수의 관련법 위반 사항이 발견돼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주인과 대표를 입건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7일부터 여수에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조사와 산업안전감독을 한 결과 잠수 자격과 면허가 없는 홍정은 군에게 사업장이 따개비 제거 잠수를 지시했고 잠수 전 점검과 2인 1조 작업, 감시인 배치 등 기본적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잠수 작업과 관련된 사건은 검찰로 송치하고 잠수 작업과 별개의 안전 위반 사항 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항소심 재판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을 진행 중인 광주지법 형사 1부는 오늘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전 씨 측의 신청으로 전일 빌딩 헬기 사격 탄원에 대한 증거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9일로 예정된 재판에서 변론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날 검찰이 구형할 경우 올해 안에 2심 선고까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지지부진했던 광주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이 내년 지방선거 이후 재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섭 광주시장은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계 조정 추진을 촉구하는 의원의 질문에 민선 8기가 시작되면 바로 논의하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시장은 민선 7기 내에 마무리하려고 노력했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자치구 경계 조정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